예. 어제 반도체 약세 8,300선 턱걸이를 하면서 마감이 됐고 오늘 분위기는 뭐 8,000선 글쎄요. 지키기가 또 만만치 않은 그런 하루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블랙록. 예. 블랙록만 저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뭐 몇 군데 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성공의 관건은 기관의 패시브 자금 유입이다. 예. 그다음에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자 발표 임박. 저거가 7월 7일인가요? 네, 뭐 얘기를 7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것도 뭐 늦어도 다음 주니까 임박 좀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슈는 1,000억 달러 돌파 반도체 호조. 예, 오늘 지난 6월 달 수출 요거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슈도 가보겠습니다. 어제도 반도체가 좋지 않았고 오늘은 뭐 더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상당히 좀 지금 프리마켓 때부터 벌써 뭐 반도체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6% 전후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자, 네, 가볼까요? 어제 시장에서 뭐 사실 오른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화장품이랑 메가 프로젝트 테마주들이 이제 시장을 주도했다고 보면 될 것 네. 같은데요. 밤사이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칠 수 있는 마이크론은 이제 급락을 했는데 이게 이제 메타의 상승과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예, 메타가 네오클라우드 사업 진출을 선언을 했는데 마이크론이 왜 급락을 했느냐. 이제 시장에서 이거 갖고 얘기가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메타가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남는 자원이라는 단어가 시장에서 충격을 줬습니다. 그게 마이크론 그 주가에 충격을 줬는데 메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라마라는 이제 거대 언어를 만들고 있는데 그거에 네. 대해서 좀 약간 남는 자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데이터 센터 AI 그 네오클라우드 남는 자원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뭐 코어 이브나 이런 기업들처럼 다른 기업들한테 이제 리스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했을 때, 그럼 메타가 이 AI 그 거대 언어에 대해서 좀 포기를 한 게 아니냐, 돈이 안 되니까 이제 남는 자원을 이제 리스를 해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 반복됩니다만 남는 자원, AI 거대 언어를 만드는데 남는 자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모자라서 계속적으로 지금 충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마이크론이 시장에서 일단은 좀 안 좋은 뉘앙스를 풍기면서 좀 급락을 좀 하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가 중요한 건데 네, 시장은 오늘 되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한 거잖아요. 네, 메타가 그 라마 관련돼서 사업 진행을 중간에 잠깐 약간 쉬는 듯한 느낌을 분명히 좀 주긴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AI가 돈이 안 된다라는 걸 메타가 먼저 인지를 한 건가?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는 분위기인데 저는 이거는 뭐 거의 해프닝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같은 사안 놓고 바라보더라도 이제 어떤 사람은 그거에 뭐 되게 긍정적인 쪽을 보는 사람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거에 제일 부정적인 쪽을 보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메타의 요 얘기도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뭐 저도 오면서 이 관련돼서 분석 내용 중에 하나는 그 본격적으로 계속 투자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요 남는 자원 이거는 뭐 팩트니까 요 남는 자원을 통해서 잠깐의 어떤 그 임대 수익을 얻어서 다시 재투자를 위한 뭐 비용을 이를테면 자금을 마련하는 뭐 그런 차원이다 뭐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벌써 메타가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그동안 쏟아부은 돈이 아까워서라도 그럼요.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경쟁은 뭐 아직은 그렇게 뭐 이렇게 이제 나 이제 도저히 안 돼 이렇게 하고 나가 자빠질 그런 수준은 아직은 아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예, 결국 이제 쏠림에 대한 부담들을 이제 지적을 하는 그 뭐랄까요 보고서들 뭐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록이다 아무래도 뭐 세계 최대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이 블랙록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용사기 때문에 블랙록에서 저런 얘기하는 건 좀 부담스럽긴 하죠. 네. 뭐 2경 이상을 뭐 네. 운영하는 뭐 최대 자산 운용사긴 한데 우리나라랑 이제 대만을 사실 콕 집어서 어떤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좀 하향을 했습니다. 블랙록이 왜 이제 우리나라 대만 같은 기업들의 투자 의견을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의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이제 하향시켰는지 두 가지 의견을 좀 냈는데요.
시장이 여러 곳에 분산이 돼 있더라도 공급망이 굉장히 좀 한두 군데로 어떤 집중이 돼 있으면 지리적으로 이걸 받는 쪽이 분산이 돼 있어도 이게 리스크가 상당히 커진다는 네. 부분이고요. 뭐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 뻔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랑 대만처럼 이제 소수의 대형주가 시장을 이끌어갈 때는 이게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질 수가 있다. 미국은 반대로 이제 비중 확대로 이제 의견을 냈는데요. 어느 기업이 AI 쪽에서 승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 많은 기업들은 미국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네. 식으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쏠려 있는 건 분명한 거니까요. 이게 일정 부분 분명히 좀 소화가 돼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게 시장에서 그게 이제 기간 조정, 뭐 또 가격 조정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제 그거의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좀 확실히 좀 오늘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코스닥 성공의 관건. 그렇죠. 결국 돈이 들어와서 누가 주식을 사줘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거 네, 아닙니까? 일단 어제 이제 코스닥 30주년 이제 코스닥 발전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좀 오고 갔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대부분 나온 얘기는 코스닥은 지금 현재 개인 투자 비중이 80%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이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패시브 자본을 갖고 유입을 하는 게 코스닥 활성화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주주가 지분을 팔면서 주가를 누르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들어올 수가 있느냐, 경영진도 각성을 해야 된다. 이제 리노고금을 콕 집어서 좀 약간 그렇죠. 네. 지적을 좀 했고요. 패시브 자금이 공격적으로 유입 가능하게 그 추종할 수 있는 지수가 좀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이제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지금 이제 코스닥은 시가총액으로만 이제 그 시가총액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말고 이제 어떤 뭐 S&P 같은 부분처럼 이제 좋은 기업들을 좀 모아서 어떤 성장성이나 안정성 있는 기업들을 모아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그 지수를 추종할 수 있는 지수를 좀 차별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왔고 코스닥 승강제 도입 시기는 이제 7월에서 10월로 좀 연기가 좀 된 듯한 부분이죠. 저는 코스닥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저한테 많이 질문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코스닥은 이 주식 수가 너무 늘어나기 네. 때문에 지수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 자고 일어나면 맞습니다. 유상증자, 네. 자고 일어나면 BWCB를 계속 발행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게 시가총액이 커진 거 대비해서 지수가 올라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72배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그 상장사가 2.5배가 이렇게 늘었더라고요. 이게 그런 상황이니까 이때면 이게 이제 코스피보다 훨씬 많은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물량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제 상장만 해놓고 나면은 어떻게든 다른 회사한테 다른 데다가 다른 자본이나 이런 데다가 뭐 쉘이라도 팔아서라도 남길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부분들 이게 참 오래된 우리 코스닥 시장의 고질적인 그런 아주 암적인 그런 어떤 관행들이었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코스닥 시장을 정말 체질 개선을 하려면 그동안의 코스닥 시장의 퀄리티를 이렇게 떨어뜨렸던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다 뜯어고치지 않으면은 절대 코스닥 시장에 안정적으로 투자 그러니까 뭐 일테면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훅 해가지고 뭐 단기간에 이렇게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는 한 코스닥 시장의 체질 개선은 어렵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번에 이제 시작한다는 승강제 관련된 부분들 좀 되게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구체화되고 그다음에 상장 폐지 관련돼서 좀 88곳 정도 올해 안에 상장 폐지될 거다는 얘기들이 나오대요. 시장에서 어제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이 실제 가시화돼야지 뭔가 변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 60조 캐나다 잠수함 이게 이건 기대하기도 힘들고 안 기대하자니 좀 너무 좀 그렇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어느 쪽이 좀 유리하다라는 게 이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서 이제 캐나다 정부가 이제 둘로 나눠서 12척을 6척씩 6척은 이제 독일 6척은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분할 발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과 관련돼서 절대 아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러더라고요. 일단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건 절대 아니고 이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이번 달 7일 날
그 튀르키예의 이제 나토 정상회의에 출국을 하게 되는데 그때 출국하면서 우선 협상자를 확정 짓겠다라고 이제 네. 언론 보도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7월 7일이면은 일단 뭐 다음 주 화요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때쯤 되면은 지금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 그 원팀의 어떤 주주분들이 이것만 기다리고 계신데 일단 윤곽이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어젠가요? 유럽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안 좋았는데 방산주만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떨어진 방산주가 티센. 저 경쟁사입니다.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되겠어 뭐 이런 분위기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그건 또 다른 얘기죠. 예.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이제 최종 이슈가 이제 수출 얘기인데 6월달 수출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세부 내용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프리마켓 상황을 좀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다 파란색이고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이 메타, 그다음에 오픈 AI가 추론 비용을 50%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좀 적용을 하겠다라는 것 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역시 이제 애플입니다. 애플이 중국 그 반도체를 이제 수입을 하겠다. 그걸 이제 백악관이랑 협의하고 있다. 이제 이 세 가지 얘기가 오늘 사실은 이제 반도체주들을 크게 떨어뜨렸던 이제 이유라고 좀 봐야 되는 건데, 하나하나 사안을 놓고 보면 글쎄가 사실은 좀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글쎄라는 거는 그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오늘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6% 넘게 떨어질 만한가라는 생각이 들 법한 내용들입니다. 메타 얘기는 새로운 내용도 아니고요. 오픈 AI는 추론 비용을 50% 준다 그러면 이게 이제 흔한 말로 재벌세 역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추론을 안 쓰냐라는 거죠. 추론을 더 쓰면 더 쓰지 안 쓰지는 않을 거라는 거고. 애플 얘기는 글쎄요. 백악관이 미국 정부가 과연 중국의 반도체를 애플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해줄까? 이게 그게 만만치 않은 문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뭐 속단할 수는 없는 거긴 합니다만 하여튼 이 세 가지 이슈가 다 시장에서는 그동안의 단기 급등에 따른 어떤 차익 실현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준비가 됐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바톤을 박 의원님한테 넘겨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나라 수출 그 지표와 우리나라 코스피 지표를 합성한 걸 여러분들한테 같이 이제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수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99.9%가 아니라 100%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고 이거 다음 장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을 제가 이미지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까지 꼭 함께 하시고요. 자, 그럼 6월달 수출 어제 이제 발표가 됐죠. 일단 6월 수출 전년 대비 70.9%, 1,022억 5천만 달러. 전 세계 네 번째로 월 수출이 이제 1,000억 달러를 달성을 했다라는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독일, 중국, 미국이어서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이게 사실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부분인데 6월 반도체 수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다음 장에서 이제 이미지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보여드릴 텐데 6월 반도체 수출 전년 대비 199.5%. 사실 전년이랑 비교를 하는 것은 지금은 큰 의미는 없죠. 실질적으로 448억 2천만 달러를 돌파를 했다. 반도체 수출 월 기준으로 1,4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처음으로 400억 달러 돌파를 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448억 달러가 이제 69조 2천억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월별로 집계를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자, 6월 무역 수지 361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을 했다. 사상 처음 300억 달러 이상 흑자 기록. 뭐 다 사상 처음입니다. 사상 처음, 사상 최대. 지금 우리나라 뭐 수출이나 반도체, 뭐 화장품 보면 요즘 최근 화장품 좋잖아요. 화장품 주들도 실적 보면은 이게 수출도 마찬가지고 다 역대 최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상반기 수출액 4,967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 경신 또 역대 최대입니다. 누적 무역 수지 1,383억 달러로 흑자를 기록을 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그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다음 장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수출 추이인데요. 지금은 반도체를 분기별로 혹은 전년 동기 대비 이런 식으로 어떤 비교를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큰 의미는 없습니다. 3월 달에서 4월 달 얼마만큼 늘었는지, 4월 달에서 5월 달 얼마만큼 늘었는지, 5월 달에서 6월 달 얼마만큼 늘었는지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이거를 한번 알기 쉽게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달과 4월 달 비교하면 왼쪽이 3월 달, 오른쪽이 이제 4월 달이죠. 뭐 디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늘었고 모듈은 좀 줄었죠. 3월 달, 4월 달 기준으로 낸드는 오히려 4월 달에 3월 달 대비해서 수출이 줄었습니다. 멀티칩 패키지는 이제 낸드랑 디램을 같이 실장을 한 거죠. 이것도 줄었고 SSD 늘었습니다. 이건 이제 4월 달이고 5월 달로 전전 달로 돌아가 본다라고 하면 디램이 5월 달에 4월 달 대비해서 엄청나게 늘은 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죠. 디램 모듈도 디램을 연결시켜 놓은 것도 많이 늘었습니다. 낸드 같은 경우도 늘었어요. 그 다음에 멀티칩 패키지도 늘었고 SSD도 늘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가장 최근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4월 달보다 5월 달이 중요하고 5월 달보다 6월 달이 중요한데 6월 달 디램 수출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6월 달 디램 수출이 5월 달보다 2%가 좀 줄었어요. 그 다음에 디램 모듈이 48%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디램 자체의 어떤 감소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디램 모듈 쪽이 상당히 좋았고 낸드가 엄청 좋았죠. 낸드가 이제 44% 늘어났고 멀티칩 패키지는 32%, 그다음에 SSD는 30%. 5월 달에서 6월 달에 어떤 그 반도체 품목별의 수출 추이를 봤을 때 디램 자체는 조금 아쉽긴 했었습니다만은 디램 모듈과 낸드, SSD, 멀티칩 패키지가 그것을 상쇄하고서 훨씬 남을 정도의 엄청난 전월 대비의 어떤 수출 증가율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디램의 어떤 주춤한 수출 증가를 우리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관심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상 최고치 실적을 기록을 하는 것은 비단 지금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화장품주들도 역대 최고의 수출, 역대 최고의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수치로 증명이 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지금 화장품주도 어제 굉장히 좋긴 했었습니다만은 그 전서부터 뭐 과거의 어떤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코스맥스 말고 지금 한국 콜마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달바 글로벌 그다음에 그 무겁다고 얘기를 하는 그 아모레퍼시픽이 20% 가까이 하루에 오를 정도로 화장품주들이 바닥권에서 지금 주가를 상당히 좋아요. 그거에 대한 근거는 다른 게 아니라 숫자겠죠. 숫자로 증명이 된 실적, 그걸 바탕으로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에이블 CNC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적 증가를 어떤 뭐 비교를 하면 서운하죠. 에이블 CNC가 어제 처음으로 오른 듯한 느낌인데 일단 6월 화장품 수출액 전년 대비 24% 증가로 월간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샤죠. 에이블 CNC가 과거에 2010년도 초반에는 사실 에이블 CNC가 화장품 대장주였었어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영국 최대 드럭스토어 이제 부츠에 입점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 미국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 해외 매출이 47%, 미국은 전년 대비 230%, 1분기 영업이익이 90% 증가를 했습니다. 에이블 CNC 56개국 4만 2천 개 매장에서 지금 오프라인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 확인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화장품주도 지금 다 여기까지 가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최소한 이 정도 와 있는데 저점 대비 에이블 CNC 어제 처음 오른 듯한 느낌이죠. 실적이 나쁘냐 아니죠. 어떤 모멘텀이 적냐 아닙니다. 실적에서 좀 에이블 CNC가 다른 화장품주들 대비해서 좀 약간 뒤늦게 따라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일단 외국인 수급 좋고 기관 수급은 그냥 쏘쏘한 듯한 느낌입니다. 바닥권에서 막 출발한 에이블 CNC도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 살만한 종목의 리스트에 올려놓으시고 계속적으로 팔로우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